딸 결혼식장에 재벌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선 노인은 10년 전 장례까지 치른 시어머니였습니다. 하객들은 휴대폰을 들고 웅성거렸고 남편 정호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날 나를 죽이려 한 건 저는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도망치면 평생 도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 인생을 뒤집을 기록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올해 63,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다가 딸 하나만큼은 제대로 지켜내겠다고 버틴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장모, 평범한 엄마겠지요. 하지만 제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10년짜리 공포가 굳은 살처럼 박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포가 딸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날입니다. 딸 지연이의 결혼식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기쁜 날인데도 가슴 한구석이 자꾸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웃자 다짐하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묶고 연한 립을 바르는데도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오늘은 절대 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딸이 가장 예쁜 날, 엄마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 지연이의 드레스를 정리해주며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이는 제 손을 놓지 못한 채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떨려. 저는 그 말에 더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내가 제일 예쁘다. 엄마는 내 편이다. 제 말이 딸에게 닿는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 덜 무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로비로 나가자마자 현실은 다시 제 목을 조였습니다. 예식장 안은 꽃향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만큼 화려했고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늘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 정호 쪽 친척들은 더했습니다. 장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부드러운데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참고 사는지 보자는 듯한 시선.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괜히 대꾸했다가 또 다른 말이 따라올 걸. 저는 너무 많이 겪어왔으니까요. 정호는 멀찍이 서서 전화를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게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매끄럽게 굴러가는지, 하객이 얼마나 왔는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하객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딸이 흔들립니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한순간 끊기더니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회장님이시래. 진짜 재벌? 누군가가 속삭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한치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 그리고 주변을 눌러버리는 묵직한 존재감. 이름을 몰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 남자 옆에 노부인이 한 사람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이 먼저 부정했고 그 다음에 제 몸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 하얀 국화, 젖은 검은 우산, 그리고 빈관. 저는 그날도 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끝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 명자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장례까지 치른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그 이름. 명자는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늙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누군가의 숨통을 한 번에 조여버리는 눈.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주변이 흐릿해지고 소리만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하객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제게 칼처럼 박혔습니다. 누구냐고요? 제게는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신부대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소란이 딸에게 닿으면 오늘은 망가집니다. 지연이가 평생 기억할 결혼식이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벌회장으로 보이는 남자 서문태의 팔을 가볍게 잡더니 마치 준비된 길을 걷듯 주례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진기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잘못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나타나기로 한 것입니다. 정확히 오늘, 정확히 이 장소에. 정우가 뒤늦게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두려움. 저는 그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큰 소리치고 남을 눌러야만 숨 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목이 붙잡힌 사람처럼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불안은 형태를 갖췄습니다. 이소란의 끝은 결국 우리 집안이 숨겨온 10년 전으로 이어질 겁니다. 명자가 저와 눈이 마주친 채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끝냈어야 할 계산서를 오늘에서야 펼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딸의 가장 빛나는 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김영이라는 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제가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순간 로비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고 명자는 마침내 입을 열 준비를 하는 듯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가 듣게 될 말이 무엇인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딸의 결혼식뿐 아니라 제 인생까지 다시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결혼식장 로비에서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를 다시 본 순간 저는 나이가 한꺼번에 10살은 더 먹은 사람처럼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꽃향은 갑자기 독한 약 냄새처럼 변했습니다. 발끝부터 싸늘해지더니 제 몸이 먼저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명자. 시어머니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목이 조였습니다. 10년 전 분명 장례를 치렀습니다. 영정사진도 받고 조문객도 받았고 땅에 묻는 날까지 제 손으로 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자는 살아있는 얼굴로 게다가 재벌회장이라는 남자의 팔을 잡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연출 같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신부대기실 문만이라도 닫아야 했습니다. 소란이 지연이 귀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는 무너집니다.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신부대기실로 가려 했지만 그 길을 정호 쪽 친척들이 막았습니다. 어머, 어디 가세요? 장모님, 저기 좀 보세요. 억지로 웃는 얼굴, 빛나는 이빨, 그리고 그 뒤에 숨은 호기심. 사람들은 누군가의 불행을 이벤트처럼 소비하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우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이를 꽉 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렀지.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결혼식 날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제 탓이라니요. 내가 뭘 불러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봤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정우는 제 말을 끊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듣는 것 자체가 치욕인 사람처럼요. 명자는 그 사이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길이 열리는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명자는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 보니 주름이 깊었고 흰머리가 늘었는데도 눈빛만큼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고 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그 시선. 명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희야. 하객들 앞에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부르듯 자연스럽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살려줬더라.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살려줬다고요? 저는 10년 내내 죽인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던 밤, 시어머니 집 주방, 가스 냄새, 약봉지,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명자의 손끝. 저는 그 손끝을 잡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를 외치며 119를 불렀습니다. 그때 정우는 어디 있었는지, 신우이 미정은 왜 전화도 받지 않았는지 저는 그때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장례식장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빨리 모든 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장례의 중심에는 정우와 미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어머니를 못 살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둘이만 있었다며? 혹시 싸운 거 아냐? 그 말들이 제 몸에 돌처럼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망쳤어. 그 한마디로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사람 취급을 잃었습니다. 명자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느냐. 그 말에 저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더니 명자는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붙였습니다. 근데 말이다. 그날 진짜 나를 죽이려던 건 따로 있었어. 그 순간 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정우는 알고 있습니다. 명자의 죽음이 뭔지, 왜 장례가 그렇게 빨랐는지, 그리고 왜 지금 명자가 살아 돌아왔는지. 하객들 사이에서 뭐래? 무슨 말이야? 하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겁먹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이 이 장면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몸을 돌렸지만, 이번엔 낯선 남자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정우 쪽 친척도 아니고 하객도 아닌 듯한 회색빛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작은 명함 하나를 슬쩍 쥐어주었습니다. 손바닥을 스치는 순간 명함의 뒷면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기섭, 서문태 회장 비서실. 그는 제 귀에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김영희님, 신부 대기실로 먼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저는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비서실이요? 회장이라 불린 그 남자가 정말 서문태라면 왜 하필 우리 딸 결혼식장에, 왜 하필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함께? 명자는 제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제 피부를 눌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손길만으로도 저는 굽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딸이 안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삼키고 명자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으로 그 호칭을 입 밖에 냈습니다. 오늘은 제 딸 결혼식입니다. 무슨 일이든 끝나고 하시면 안 됩니까? 명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끝나고? 그 웃음은 한숨 같기도 했고 비웃음 같기도 했습니다. 영희야, 난 끝나고 하러 온 게 아니다. 오늘 여기서 시작하려고 왔다.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작이라니요. 무엇을 시작한다는 겁니까?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악몽보다 더 큰 진실이 우리 딸 결혼식 날 터져버리는 걸까요? 저는 신부 대기실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제 딸이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무너지면 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앞에서 가장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명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 말을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리고 로비의 웅성거림 속에서 정호의 숨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숨겨둔 것들이 이제야 빛을 보려는 것처럼요. 그날 저는 결혼식장 복도 한가운데서 살면서 가장 단단하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 한명자가 살아 돌아온 것도, 재벌회장 서문태라는 남자가 그 옆에 서 있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제 딸의 결혼식을 구경거리로 바꾸는 속도였습니다. 축하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호기심과 조롱이 로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그랬듯 정호가 있었습니다. 정호는 제 앞을 가로막고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입 조심해. 괜히 큰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조용히 넘어가라니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알겠다고 하고 뒤로 물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딸 결혼식입니다. 제 딸이 평생 기억할 날을 정우와 그 집이 또 망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살짝 열리며 지연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 밖에서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이상해.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소란이 벌써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객이 좀 많아서 그렇다. 제 말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제 손목을 잡고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손 왜 이렇게 차가워? 그 질문 하나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왔대. 이거 드라마냐? 누군가는 보험금 때문 아니야? 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장모가 사기친 거 아니야? 같은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들이 다 제 딸 귀에 들어갈까봐 저는 문을 닫으며 숨을 고였습니다. 오늘은 지연이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진실이든 딸의 눈물 위에 던져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 문까지 따라와 제 어깨를 탁 잡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 애 흔들지 마. 그는 마치 제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정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정호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분이 당신 엄마잖아요. 정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리고 그 흔들림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엄마라고? 당신 정신 차려. 저거 다 사기야. 가짜야. 가짜라니요.
저는 다시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몰리는데도 미동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무대를 장악한 사람처럼요. 서문태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에게 짧게 지시했고 회색 정장의 비서실장 장기섭이 직원들을 움직여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가짜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때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신우이 미정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입술에 짙은 립을 바른 채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와, 큰일 났네. 우리 엄마 장례까지 치렀는데 저거 뭐야? 누가 봐도 사칭이지? 미정은 하객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웃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 어디서 돈 받고 사람 섭외한 거 아니야? 순간 제 귀에서 웅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말은 제게 익숙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문제다. 며느리가 이상하다. 그 프레임을 씌우면 남들은 손쉽게 믿습니다. 저는 또다시 희생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딸까지 함께 끌려 내려갑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미정 씨,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비웃었습니다. 어머, 언니가 큰 소리도 다 내네. 지금까지는 입도 못 열던 사람이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늘 참았습니다.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결국 무엇을 지켰습니까? 저를 짓밟는 사람들의 발을 더 편하게 해줬을 뿐입니다. 그때 명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자동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명자는 제 딸이 있는 신부대기실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딸만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내 손녀 맞지? 그 한마디에 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손녀. 명자가 지연이를 손녀라고 부르는 순간 여기엔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늘 제게 칼이었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명자 앞에 섰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하객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분은 저희 가족 아닙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손짓했고 누군가는 진짜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찰까지? 사기 사건이야? 소리가 번졌습니다. 제 딸 결혼식이 순식간에 사건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넘어가자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명자와 서문태를 가짜로 만들어버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쉬운 희생양은 저입니다. 며느리가 꾸민 일 장모가 사기쳤다. 그 이야기로 덮으면 정우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10년 전처럼요. 신부대기실 안에서 지연이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억눌린 숨소리, 떨리는 엄마 그 소리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정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 확인합시다. 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눌러두었던 분노가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미정이 비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와, 언니 멋있다.
그럼 이제 진짜 끝장 보는 거네? 그녀는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결과 나오면 어쩌려고? 언니가 또 책임질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때 서문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하시지요. 그는 장기섭에게 눈빛을 주었습니다. 장기섭이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그 위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희. 저는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제 이름이 왜 저기에 있습니까? 왜 하필 지금 이 결혼식장에서 제 이름을 저들이 들고 있습니까? 장기섭이 제게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영희 님께 전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지금 열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뜯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의 그날이 종이 한 장으로 다시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가 열리는 순간 제 딸의 결혼식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망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기면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도망치면 또 1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봉투의 끝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하객들의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드러나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서류 몇 장,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김영희가 진짜로 살아남는 날. 저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이 있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살아남는 날이다. 그 결심이 제 등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망 끝에서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내게 돌을 던져도, 누가 내 딸을 흔들어도 저는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10년 전의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제가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봉투 속 메모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오늘 김영희가 진짜로 살아남는 날. 그 문장이 종이 위에 적힌 글자일 뿐인데 이상하게도 제 목을 조이던 줄이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남는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봉투 안의 사진을 먼저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병원 복도처럼 보이는 곳에서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명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죽었다고 통보받은 바로 그 다음 날. 제 손이 굳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그 다음 날 병원 복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때 장례식장에서 제가 본 영정사진은, 빈관은, 조문객은, 그 모든 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가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가장 편한 희생양으로 쓰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사 로고가 찍힌 지급 내역, 주식계좌의 인출 기록, 그리고 명자 명의로 된 위임장 사본. 눈이 아찔했습니다. 금액이 제가 평생 만져본 돈의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서류의 이름란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정호, 미정, 그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신우이. 10년 전 그들은 슬퍼하는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우리도 몰랐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너무 차갑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고
움직였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로비에서 하객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려 몸을 기울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등 뒤로 밀어내듯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구경거리로 던질 게 아닙니다. 한번 던지면 제 딸 결혼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첫 반격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장기섭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장기섭은 한치 흐트러짐 없이 대답했습니다. 김영희 님이 이 사건의 시작이자 마지막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희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회장 서문태는 제 이름을 어떻게 알며 왜 저를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때 명자가 제 쪽으로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명자는 제 발걸음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저 서류들 내 손에 쥐어주려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저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입니까? 왜 하필 제 딸 결혼식 날에? 명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날이 가장 안전하거든. 사람 많은 곳, 카메라 많은 곳, 내 남편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날. 저는 그 말에서 피가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위험이 항상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우는 오늘 체면을 지키려고 더 조심할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자는 그걸 노리고 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먼저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문이 열리자 지연이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조금 번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밖에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엄마를 찍고 있어. 저는 아이를 안고 싶었지만 드레스가 구겨질까봐 손끝만 떨며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너는 오늘 내 결혼식만 생각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지연이는 제 손을 꽉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아까 신랑 쪽에서 서류를 전달받았는데 이상했어. 혼인신고 서류 말고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걸 요구하더라. 그리고 신랑이 전화로 누군가한테 오늘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확인. 그 단어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확인의 날입니다. 딸의 결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는 날. 저는 지연이 손을 잡고 숨을 고른 뒤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한 가지 부탁할게. 지금은 아무 말하지 말고 신랑이랑만 잠깐 떨어져 있어. 그리고 어떤 서류도 내가 혼자서 사인하지 마. 지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찢어졌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내 편이야. 그리고 오늘 엄마가 지켜낼게. 저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는 이미 더 큰 소란의 중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우가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며 화를 억누르고 있었고 미정은 하객들 사이를 돌며 가짜다, 사기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복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여론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서류보다 소문을 더 빨리 믿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늘 약한 사람을 찢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첫 번째 반격은 지금입니다. 저는 로비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제게 붙었고 누군가 장모가 뭔가 들고 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정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우 씨, 제 목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야, 지금 또 뭐 하려고? 저는 봉투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했던 일 여기 다 있어요. 정우의 얼굴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곧 분노로 바뀌려는 찰나 저는 그보다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다 터뜨리지 않겠습니다. 정우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겁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딸 결혼식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에 주변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우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기섭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기섭이 준비해 둔 듯 예식장 직원 한 명에게 작은 무전기를 건넸고 직원이 로비의 카메라 위치와 출입구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 마음대로 못합니다. 오늘 여기 들어온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 다 기록될 겁니다. 정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정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미쳤어? 지금 뭘 한다는 거야? 저는 미정의 손을 떼어내며 낮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나도 이제 기록할 거예요. 당신들이 10년 동안 내 입 막아온 방식대로 나도 내 입 막히지 않게. 명자는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한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더 이상 제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의 결혼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해 오늘 첫 번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 서류를 소문으로 만들지 않고 사실로 만드는 것. 정우가 도망갈 틈을 주지 않고 딸이 무너지지 않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실을 꺼내는 것.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 화면을 보지 못했지만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말은 들었습니다. 왜 지금 연락이 와? 그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장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우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봉투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첫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숨겨온 방식으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끝을 보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돈의 무게가 아니라 10년 동안 눌려있던 제 목숨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도 로비의 공기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듣기보다 소문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정우와 미정은 그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 통화를 끊자마자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칼을 들이대는 표정. 저는 그 표정을 결혼 생활 내내 봐왔습니다. 영애 씨. 그는 일부러 존댓말을 썼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점잖은 남편처럼 보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난리치면 지연이 결혼식은 끝입니다. 당신도 그건 원치 않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정우가 안도하는 듯 했지만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난리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정우의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제 팔목을 잡아 복도 쪽으로 끌었습니다. 손아귀 힘이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저 서류가 진짜라고 해도 그걸 여기서 공개하면 당신이 먼저 끝장이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안에는 협박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기자 부르면 장모가 사기극 벌였다로 기사나. 내 딸은 평생 꼬리표 달고 살아. 딸. 정우는 늘 그걸로 저를 묶었습니다. 제 약한 곳을 가장 정확히 찌르는 사람. 저는 숨을 고르고 정우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지연이를 입에 올리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우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 대신 내 방식도 시작한다. 그 순간 로비 반대편에서 미정이 하객들 사이로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몰라요. 저 사람들 위조 신분증일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사기 많잖아요. 그녀는 일부러 요즘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의 공포를 끌어오려는 수법입니다. 공포가 붙으면 사람들은 증거보다 감정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정호의 법무팀이라고 소개하는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수트, 서류 가방, 명함. 그들은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더니 아주 공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영희님,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대화를 중단하시고 관련 자료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말은 곧 자료를 뺏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저 봉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뒤로 감췄습니다. 확인은 제가 합니다. 제 대답에 법무팀 남자는 미소를 유지한 채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김영희님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이니까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서로에게 좋다. 그 말은 늘 약한 사람에게만 좋음을 강요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부대기실 쪽에서 지연이가 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연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신랑이 혼인신고는 조금 미루자고 해.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고. 그리고 신랑 엄마가 나한테 물었어. 너네 집, 그 할머니랑 무슨 관계냐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우가 노린 게 이거였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딸을 흔들고 그 공포로 저를 굴복시키는 것. 저는 지연이를 보호하려고 진실을 늦추려 했는데 정우는 그 늦춤을 이용해 딸부터 흔들었습니다. 정우가 지연이 쪽으로 다가가며 부드러운 척 말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엄마가 좀 흥분해서 그래. 오늘은 내가 편하게 결혼식만 하면 돼. 그 말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정우는 아빠의 얼굴로 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독이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정우는 다시 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10년을 잃습니다. 미정이 지연이 앞에 서며 웃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알지? 엄마가 원래 좀 상상력이 풍부해. 그러니까 신랑 집안에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그 말에 지연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딸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늘 우리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저는 지연이 앞으로 걸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저는 딸의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누구 말 듣고 흔들리는 게 아니야. 내 결혼은 내 삶이야. 혼인신고든 시기든 어떤 선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엄마가 책임질게. 지연이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무서움과 믿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복판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객들, 직원들, 휴대폰 카메라들, 모두가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시선에 눌려 입을 닫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제 딸에게 협박하는 사람, 저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누구든 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희야, 너 진짜 미쳤구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미쳤다는 말은 제가 처음으로 통제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니까요. 그때 서문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멀리서 상황을 보고 있었고 장기섭이 그의 옆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서문태는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정우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서문태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더 무서웠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든가 아니면 확인당하든가. 정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긴 사적인 행사입니다. 나가주시죠. 서문태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기섭이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출입 통제, 외부인 출입 제한, CCTV 백업 진행.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제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거 내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지만 미정이 옆에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그거 주면 끝나. 그냥 줘. 미정의 손가락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라 증거를 없애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빨랐고, 그래서 저는 설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손 떼. 저는 처음으로 미정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미정이 놀라 손을 놓는 사이 장기섭이 빠르게 다가와 제 앞을 막았고 서문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봉투 손대지 마십시오.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체면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다 짜고 치는 겁니다. 장모가 사기꾼이랑 손잡고 우리 딸 결혼식 망치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몇몇 하객들이 정말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남기겠습니다. 다들 찍으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악역의 역습은 늘 이렇게 옵니다. 진실을 말하기 전에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방식. 그리고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갑니다. 제 딸에게 갑니다.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나가면 안 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도망치면 평생 도망칩니다. 저는 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오늘 여기서 끝낼게. 내 결혼식을, 내 인생을 협박으로 흔들게 두지 않을게. 저는 다시 로비 중앙을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제게서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겁먹었습니다. 서문태보다도 명자보다도 지금 정우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제가 끝까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명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객들 앞에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너희는 왜 내 돈을 썼느냐? 로비의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악역의 역습은 지금부터 더 거세질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이제 더 이상 숨지 못하고 튀어나오려 한다는 것도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너희는 왜 내 돈을 썼느냐? 시어머니 명자의 한마디가 로비를 찢어놓은 순간 사람들의 숨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결혼식장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법정 같아졌습니다. 축하 꽃장식은 증거물처럼 보였고 하객들의 시선은 배심원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정우는 아주 잠깐 얼어붙더니 곧바로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제가 가장 잘 아는 정우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닙니다. 사칭입니다. 그리고 정우는 제 쪽을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 사기극에 휘말린 겁니다. 미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는 10년 전에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영정사진도 있고 사망진단서도 있어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가짜잖아요. 그녀는 일부러 사망진단서라는 단어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류라는 말에 약합니다. 미정은 그 약점을 노렸습니다. 그때 서문태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로비 전체에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망진단서 보여주시지요. 정우가 코웃음을 치며 손짓하자 법무팀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공식 문서입니다. 그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서문태는 고개를 끄덕였고 장기섭이 조용히 다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문서의 원본은 아닙니다. 장기섭의 말에 법무팀 남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장기섭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발급번호와 병원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발급 시간과 담당의 서명이 병원 전산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순간 로비에서 허 하는 작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더 가까이 들이댔고 누군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가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병원 전산? 당신들이 어떻게 서문태가 정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가능하지요. 나는 그 병원의 최대 채권자 중 하나였으니까. 그 한마디에 정우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서문태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우가 두려워했던 겁니다. 돈이 아니라 도망갈 길이 막히는 걸요. 명자가 천천히 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만 들리게 낮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는 딸만 봐. 나머진 내가 한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신부대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문틈 사이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꼭 움켜쥔 손, 떨리는 어깨. 저는 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있다. 그 신호 하나라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명자는 하객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했지. 그래, 죽었어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는 119를 불렀고 누군가는 내 통장을 열었다. 미정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헛소리 그만해. 언니, 왜 저 사람 말 듣고 있어? 당신이 사기꾼한테 속는 거야. 그녀는 저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오늘의 판이 다시 김영희가 벌인 난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이번엔 제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그만하세요. 제 말에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들이 나를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서류로 확인할 거니까요. 정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체면을 끌어올리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좋다. 확인하자. 저 여자 신분증, 지문, DNA까지 다 해. 대신 너희도 책임져. 결혼식장 망친 거. 그는 결혼식을 내세웠습니다. 여전히 딸을 방패로 쓰는 겁니다. 그때 장기섭이 한 장의 출력물을 내밀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정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뭘 확인해? 장기섭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명자님 명의로 된 보험금 수령과 주식 처분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수령인과 처분 실행자의 전자서명 기록. 그는 서류를 정우와 미정 앞에 펼쳤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훑는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객들 중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저거 진짜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장기섭은 차갑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망 직후 48시간 이내 명자님 명의의 주요 자산이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임장과 인감 사용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명자가 미정에게 시선을 꽂았습니다. 미정아, 내 손으로 인감 찍었지.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난 몰라. 그 부정이 너무 빠르고 너무 크다는 게 오히려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가 이를 갈며 서문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돈이지? 협박하려고 온 거잖아. 그는 마지막으로 판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싸움으로 프레임을 바꾸면 하객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욕망을 믿으니까요. 그때 서문태가 처음으로 눈길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 시선은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짧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목적이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그 말에 정우의 얼굴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뭐야? 정우가 외쳤습니다. 뭘 위해 이러는 거냐고.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 돌아왔는지 너는 알고 있잖니. 그녀가 정우를 너라고 부르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더 얼어붙었습니다. 명자는 한 발 더 다가가 정우의 눈앞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는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했지. 내 죄가 묻히고 내 손에 돈이 남고 그리고 며느리 하나로 모든 책임이 끝날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그 한 문장으로 10년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우는 명자를 죽이고 싶었고 실패했거나 혹은 죽은 척 만들었고 그 사이에 돈을 움직였고 마지막으로 저를 희생양으로 세웠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이상한 웃음. 비웃음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그냥 미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당신이 진짜 우리 엄마라고 치자. 그는 명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까지 어디 있었는데? 왜 하필 오늘 나타나? 왜 우리 딸 결혼식장에 와서 이 지랄을 해? 그 말에 저는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정우가 말한 우리 딸은 지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우리 딸, 우리 체면. 그에게 딸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습니다. 명자는 정우의 질문에 잠깐 숨을 고른 뒤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왜 오늘이냐고? 그녀는 시선을 신부 대기실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도망치기 힘든 날이니까. 그때였습니다. 장기섭이 제게 다가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김영희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준비라니요. 무엇을요? 장기섭은 제 손에 또 다른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첫 봉투보다 더 얇고 더 차가웠습니다. 봉투 겉면엔 이번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1차 반전 명자님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살해 시도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저는 봉투를 뜯지 못한 채 서문태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얼굴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노인의 약함이 아니라 오래 참고 견딘 사람이 마침내 끝을 보려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그날 나를 죽이려 한 건 미정이 아니라 정우였다. 로비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손에 쥔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고 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제 딸 결혼식장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진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딸의 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끝은 내가 정한다. 오늘은 누가 울든 누가 무너지든 제 딸의 인생만은 빼앗기지 않게. 그리고 제 이름이 다시는 짓밟히지 않게. 이제부터는 진짜 결전이 시작됩니다. 명자의 입에서 정우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말이 떨어진 뒤 결혼식장 로비는 더 이상 축하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우는 잠깐 얼어붙었다가 곧바로 제일 익숙한 얼굴을 꺼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억울한 얼굴, 미친 소리야.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다시 덮으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덮이지 않았습니다. 장기섭이 손짓하자 예식장 직원들이 출입구를 조용히 정리했고 로비 한쪽에 있던 CCTV 모니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릴 틈도 없이 화면엔 10년 전 날짜가 찍힌 복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병원 복도, 휠체어, 그리고 붕대를 한 명자. 그 영상은 죽었다는 말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거짓말은 입으로 하고 진실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서문태는 정우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맡고 싶은 건 사칭이 아니라 그날의 기록이지요.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영상 어디서 났어? 그는 처음으로 가짜라는 말을 쓰지 못했습니다. 가짜라고 외치면 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우의 눈빛이 흔들릴수록 하객들의 시선은 더 차갑게 정우에게 붙었습니다. 명자는 숨을 고르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게 더 있다.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더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왜 10년을 숨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너를 희생양으로 세웠는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희생양. 저는 10년 동안 그 단어로 살았습니다. 장기섭이 제게 조용히 태블릿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진료 기록, 출입 기록, 그리고 누군가의 전자서명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상한 이름을 보았습니다. 보호자 서명 김영희가 아니라 보호자 서명 정정호. 그날 쓰러진 건 명자였고 옆에 있었던 건 저였는데 보호자가 정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장기섭이 대답했습니다. 말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날 밤 누군가 병원에 먼저 도착했고 서류를 잡았습니다. 명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호가 그랬다. 내가 119를 부르는 사이 정호는 이미 사람을 움직였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장례식장의 속도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빨랐던 염습, 너무 빨랐던 발인, 너무 빨리 굳어버린 결론. 며느리 때문이다. 그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졌는지 이제야 보였습니다. 서류를 잡은 사람이 결론을 잡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류에서 늘 밀려났습니다. 정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웃기지 마.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왜 나한테 안 왔는데? 왜 10년 동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자가 잘랐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 했으니까. 로비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숨을 눌러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손에서 살아남았지만 다시 내 손에 잡히면 끝이었다. 그래서 숨어야 했다. 저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명자는 제게 시선을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진짜로 알아야 할 건 지연이다. 저는 순간 딸 이름이 나오자 숨이 멎었습니다. 지연이가 왜요? 명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단단한 눈빛. 지연이는 내가 지켜낸 아이야. 내가 낳지 않았어도 세상이 한순간 꺼졌다 켜진 것 같았습니다. 장기섭이 또 다른 파일을 띄웠습니다. 출생기록 정정 신청 보관 문서 열람 같은 제목이 보였고 그 아래에는 낯선 병원 이름과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읽어야 하는데 눈이 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지연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을 기억하니 내가 울면서 내 딸이다라고 했던 순간 저는 기억했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따뜻함, 그때의 숨결, 그때의 작고 약한 손. 명자는 그 기억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진실을 붙여주려는 듯 말했습니다. 정호는 내 약점을 만들고 싶어 했다. 내가 평생 고개 못 들게. 그래서 지연의 출생을 내 목에 걸었다.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정호가?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친모는 따로 있었다. 정호가 감추고 싶어 하던 과거였지. 그리고 그 과거를 내가 덮어줬다. 모르고서 제 입에서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내 딸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 지킴이 누군가의 계산 위에서 시작됐다니요.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며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제 서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들었어. 지연이의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랐습니다. 저는 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야?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딸을 도구로 만들지 않겠다고요. 저는 지연이 앞으로 한 걸음 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누구인지는 서류가 정하는 게 아니야. 저는 숨을 고르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키웠고, 내가 지켰고, 내가 사랑한 내 딸이야. 그건 아무도 못 뺏어. 정호가 그 말을 듣고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감동극 그만해. 피가 다르면 끝이야.
그 순간 서문태가 처음으로 정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가 다르면 끝인 건 당신 같은 사람에게나 그렇지요. 그리고 장기섭이 마지막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은 법정에서 확인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도망치려 하시면 증거는 더 공개됩니다. 저는 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이 차가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10년 전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고 오늘 터진 출생은 끝을 위한 문이었습니다. 정호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겁니다. 더러운 카드, 딸을 찢어놓는 카드. 하지만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종이 몇 장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마음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순간 명자가 제 옆에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마지막은 내가 결정해라. 결혼식장 천장이 갑자기 낮아진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지키면서도 정호를 무너뜨릴 마지막 선택. 그날 결혼식장 로비에서 저는 처음으로 끝을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끝이 아니라 제 딸 지연이와 저를 살리는 끝이었습니다. 진실이 터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칼이 되어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더 이상 저를 베지 못하게 저는 제 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지연이는 제 손을 꽉 잡은 채 숨을 떨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식 못하겠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선택하는 게 내 인생이야. 엄마는 그 선택을 지킬게. 그 말은 딸에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한 약속이었습니다. 누구의 체면도, 누구의 욕심도 제 딸의 삶 위에 올라서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 정호는 로비 중앙에서 여전히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속지 마. 저 여자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짜고 친 거야. 목소리를 높일수록 그의 얼굴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흔들렸지만 이미 서류와 영상이 보여준 기록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거짓말은 목소리로 밀어붙이지만 진실은 조용히 자리를 차지합니다. 정호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기에 더 크게 소리친 겁니다. 서문태는 장기섭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장기섭은 경찰이 아닌 공식 조사 절차를 안내하는 듯한 문서를 예식장 측에 전달했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이 눈치 있게 출입을 정리했고 로비는 더 이상 정호 마음대로 흔들릴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다 조작이야. 를 반복했지만 그 반복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조작이라는 단어보다 미정의 흔들리는 동공과 떨리는 손을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어머니. 10년 전 제 인생을 무너뜨린 이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명자는 처음으로 제 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명자는 제 시선을 느끼고 낮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바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은 한마디로 닦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시작으로 들었습니다. 누군가 사과를 하는 순간 더 이상 제가 혼자 죄인이 아닙니다.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살아계셨어요? 명자는 지연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를 보러 왔다. 지연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에요? 그 질문은 원망이면서도 이해를 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엄마가 더 이상 혼자 맞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가장 원했던 건 누군가가 제 편에 서서 영희는 잘못이 없다 한마디 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해야 할 사람이 가장 늦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늦게. 그래서 저는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딸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결혼식 어떻게 할래? 지연이는 한참 제 손을 쥐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서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신랑은 겁먹은 얼굴이었지만 지연이를 향해 한 발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지키려는 결혼은 상대가 함께 지키려는 결혼이어야 합니다. 지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 멈추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멈추자. 저는 딸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결혼식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딸의 멈춤을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서문태가 조용히 다가와 제게 말했다. 김영애 씨, 오늘 당신이 제일 잘한 건 서류를 흔들지 않은 겁니다. 딸을 먼저 지켰지요. 저는 서문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우리를 도왔습니까? 서문태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짧게 말했습니다. 명자님이 당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평생 가치 같은 건 평가받아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저를 사람으로 봐줬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체면이 깨지고 미정의 손이 떨리고 출입이 통제되자 그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이걸로 끝인 줄 알아? 저는 정우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은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법이 정하고 기록이 정하고 내가 정해요. 그 말이 나오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두려움이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손을 잡고 로비를 지나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떤 진실보다 지금은 그 말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모든 것이 조금 정리된 후 명자는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한 장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내가 겪은 10년을 돈으로 갚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너의 이름으로 돌려놓는다. 저는 통장을 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고 창밖을 봤습니다. 결혼식장 조명은 꺼졌고 꽃들은 시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딸은 시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시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연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영희.
이제는 며느리로만, 장모로만,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10년을 돌려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처음으로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